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저께 끝난 미국장, 유럽장 괜찮았죠? 미국장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아쉽게도 윗꼬리가 좀 생기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죠? 미국은 메모리얼데이 이후에 휴장 이후에 장을 열었는데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완성도 아주 이뻐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양적 완화의 종료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서도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ECB가 통합팽창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아르무센 집행이사의 언급이 상당히 좀 컸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표에서 굉장히 좋았죠. 소비자 기대지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케이스 실러 지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거의 몇 년 만에 최고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죠. 소비자 기대 지수는 거의 7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기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빠른 어떤 지표의 호조가 보이고 있어서 양적 완화 종료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고용,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7%까지는 내려와야만이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긴축 주기가 봤을 때 10년 주기냐 11년 주기냐 이게 맞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10년 주기라면 내년도죠.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역시 벤버네키 의장이 자기의 직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요.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 또 만약에 11년 주기라고 그러면은 2015년으로 되는데요. 7%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개월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미국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실업률은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약간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로존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죠. 긴축을 약간 줄이고 성장 쪽으로 방향을 좀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특히 긴축해서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참 재미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경기부양책 하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예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유로존에서 예금금리가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금이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시중은행에 있던 돈, ECB에 재예치했던 돈이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19% 정도가 줄었다고 하죠. 지금 ECB에는 1조 1천억 달러 정도, 유로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지난번 1조 3,500억 유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줄어들었죠. 이게 왜 줄어들었나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채권이나 국채 투자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유로존에 ECB에 있던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로화 가치를 약세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유로존이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그 연준에 예치된 돈이 한 1조 3천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약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전 세계 글로벌장을 흔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본이 지금 그 엔화가 100일엔이 무너졌다가 다시 100일 위로 올라왔죠. 그 영향권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올라가 봐야 103엔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난번 고점에서의 가두리 내지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로 245%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45 그러면 얼마나 될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금액으로는요, 1000조엔입니다. 1000조도 아니고요, 1000조엔입니다. 1000조엔이면 10배 정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채금리가 1%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도대체 얼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1%니까 1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구로다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자 비용이 3%,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3%까지는 용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00조입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세수를 걷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일본은 파산이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에 굉장히 목마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국채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일본의 지금 상황은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 달러가 사실 강세로 가게 되면 엔화 약세로 돼야 되는데요. 오히려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 쪽으로 해서 엔화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이 상승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를 매수하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주식을 매도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가 혹시 강세로 전환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의사록에 대해서 발표가 났었죠. 6대1. 한 명이 일단은 반대를 했는데요. 5명의 의견을 쭉 훑어보게 되면 결국 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직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고 과거 몇 년 동안 보면 상고하죠. 상반기엔 좋았다가 하반기에 나빴었다는 거죠. 상반기에 0.9%의 GDP 성장이 나왔다면 하반기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시장에 더 크다. 그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비용보다 정책 공조를 안 함으로 해서 시장 신뢰를 잃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전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시장 관계자들은 삼척 동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던 것을 왜 금통위는 늦게 알아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번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금통위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다가오는 금통이나 아니면 그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통화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전쟁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면 이번 어떤 통화전쟁을 통해서 선진국의 순위가 재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죠. 미국장 윗골이 생겼죠. 얼마 전 음봉에 대한 고점 영향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일단은 상당히 매물을 잘 받았고 추가적 상승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다시 원래 고점으로 다 와버렸고요. 영국도 역시 원래 고점으로 다 왔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상승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상승이 출발되면 2000포인트 안착, 2100까지 가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